자, 여기에요. As a final step, 마지막 단계로서, 이때 as 뭐뭐로서 이렇게 할게요. 마지막 단계로서. 뭐 하는 마지막 단계야? 그러니까 그 컴피언의 위치를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이런 말이죠. 쿠는 비교했습니다. The view in Compion's picture, 컴피언의 사진 안에 있는 그 풍경을 합시다. 그 풍경을 뭐랑 비교한 거야? With more satellite images. 더 많은 위성 이미지들, 구글맵의 이미지들이랑 비교를 한 거죠. 그치? Compare A with B입니다. 얘가 A고, with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를 B하고 비교하다. Finally, 박스 해주시고요. 자, 컴피언도 남자, 뱅쿠도 남자. 지층추로 문제 나올 수 있어. 얘 누구야? 얘 누구냐? 얘는 뱅쿠야, 그제? 뱅쿠가 발견했습니다. 일치, 매치가 서로 짝이 지워지는 걸 매치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데 나는 일치되는 걸 딱 찾아낸 거예요. 우리 그 구글맵 천재도 사진 막 뒤지다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라고 탁 찾아내잖아요. 그걸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provided, 제공했습니다. 동사 1번, 2번 제공했습니다. 얘들아, provide A with B 알아 몰라? provide A with B는 A에게 B를 제공하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여러분들, provide A with B는 provide B for A랑 똑같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provide A with B는 뭐랑 똑같다? provide B for A랑 똑같아. 이게 중요해, 별표. 딱 맞는 매치를 발견했고요. 경찰에게 뭘 제공했어? 컴피언의 probable location, 가능한 위치. 컴피언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제공한 거야. 컴피언의 가능한 위치를 제공한 거야. 얘들아, provide가 나왔고 얘가 A고 with가 나오고 얘가 B잖아. 그 여기 false면 돼, 안 돼? 여기 false면 안 돼. 여기 false 나오면 됩니까? 안 돼요. 필기 이렇게 하지 말자. for라고 쓰고 x. 그러니까 앞뒤가 뒤바뀌면 4가 나와도 되지. 어떻게 해요? provided compion's probable location for the police.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 내 말 듣고 있니? 다시. provided compion's probable location for the police. 이렇게 나와도 된다고. 알겠어? 본문이 그렇게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적어봐, 여기다. Compion's probable location for the police. 이렇게 for로 바뀔 수도 있다. 앞뒤가 바뀌면. 얘가 B고 얘가 뭐야? A니까. 이 두 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자, 다음 문장이요. The police sent, 경찰이 보냈어요. A rescue helicopter, 구조 헬리콥터 보냈겠죠. To the location, 그 위치로 보낸 거야. 이 to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이쪽으로 보낸 겁니다. And, 뭐 했어요? 발견했어요. sent 동사 1번, found 동사 2번. 형광펜 들어주고, 칠해주고. 발견했습니다. Compion. 발견했네. 뭐 대박이다. Less than a mile away. 1마일 미만으로.
1마일보다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컴피언을 발견한 거야. less than이 뭐뭐 미만이잖아. 1마일이 몇 킬로야? 1.6킬로냐? 1.616인가 뭐 그렇죠? 1마일은 1.6킬로입니다. 오케이?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1마일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컴피언을 발견한 거야. 어디로부터? 그 지역으로부터. 근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 쿠에 의해서 지시된 지역. 이거 중요해. 쿠에 의해서 지시되고 가르쳐진 지역. 자, 형광펜 들어. 여기 indicated ed에다가 형광펜 해봐. 이거 핵심 문법입니다. 명사 뒤에 ed가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된 명사, 뭐뭐 되는 명사, 뭐뭐 진 명사, 뭐뭐 지는 명사. 이렇게 국어에서 말하는 피동의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여기 중간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항상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에어리아가 사물이니까 which를 써주고 그 다음에 복수니까 are를 쓰면 되니? 태어나 are를 쓰면 돼?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과거니까 뭘로 바꿔야 돼? 그렇지. 수랑 시제를 다 생각해야 돼. 이거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알겠어? 이게 복수라고 무조건 R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점이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which were 이렇게 해야지. 여기 which were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헬기에서 어떻게 발견했을까? 막 숲이 우거지고 이러면 잘 안 보이지 않냐, 헬기 타고 가면은? 아마 컴피언이 나름대로 그 자기가 있는 위치에다가 뭐 SOS 구조 신호라든지 연기를 피웠다든지 어떤 행동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발견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anks to. 얘들아, thanks to에 박스 해줘. Thanks to. Whose unusual skills, 쿠의 아주 비범한 그런 기술 덕분에 구글맵 천재죠. 이 그 비범한 기술 덕분에 그 쿠가 없었으면 얘는 그냥 죽은 거지 거의. 그렇잖아. 쿠의 비범한 기술 덕택에 unusual이 이제 usual이 평범한이니까 unusual은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비범한 기술 덕택에 컴피언 was rescued. 이 사람은 구조했어, 구조됐어. 구조됐잖아. 그러니까 수동태가 나와야 돼. 알겠지? 형광펜. 얘들아, 옛날에 니네 선배들은 이런 문제를 풀었어.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를 풀었다고. 학교 시험에서도. 되게 무섭죠? 요새 이렇게 안 나오잖아.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문제 안 나오잖아, 이런 거.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틀린 부분은 그냥 생으로 찾아야 돼. 실제 문제 풀어보면 본문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라고. 이런 상황에서 아, 여기 수동태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네 라는 게 느껴져야 된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잘, 내가 형광펜 칠하는 포인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컴피어는 구조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거 어떻게? unharmed라고 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이런 뜻입니다. 무사히 다치지 않고. 여기 형광펜 하세요. 여기 보호입니다. 보호. 학교에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게 보호가 필요가 없는 자리인데 보호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 보호를 추가 보호라고 합니다. 추가 보호. 혹시 학교에서 이런 말 했나요? 너네 쌤 이름 뭐지? 지금? 권영선 쌤이야? 너네? 권영선 쌤이 추가 보호란 말 했나요? 혹시 들어봤다. 추가 보호 나왔다. 이 부분에서 손 들어봐. 그 말 안 했어요? 그냥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보호라는 개념이 좀 어렵거든. 그냥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He later thanks to Ku. 그는 나중에요, 쿠한테 감사했어요. 그럼 이 he는 누구야? 얘는 콤피언이지, 그지? 콤피언은 쿠에게 감사했습니다. 뭘로요? 영상통화했네요. 비디오 콜, 페이스톡 같은 거 했나봐. The local police, 그 지역의 경찰은요,
are now reminding. 이제는 상기시키고 있어요. 정신 차려. 이렇게 주지시키고 있어. remind가 기억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등산객들한테 이런 걸 계속 주지시키고 있다고. 근데 이 등산객은 어떤 사람이냐면 hike alone, 혼자 등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얘들아, 여기 hike에 S 붙이면 안 돼. 왜? 얘네가 등산하는 거잖아. 근데 얘네가 복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S 붙이면 안 되지. 그제? 오케이. 왜 hike 형광펜? 이게 앞에 선행사랑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 혼자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상기시키고 있어요. 뭐 하라고? To inform. 전달하라고 정보를. 얘들아, 여기 to inform에도 형광펜 해봐. 그 다음에 여기 적어보세요. Remind A to 부정사. 이렇게 나온 형태야. Remind는 A of B가 나올 때도 있고 A to 부정사가 나올 때도 있어. 둘 다 뭐냐면 A에게 to 부정사 또는 B를 기억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A에게 to 부정사나 또는 B를 기억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봐봐. 지역의 경찰들이 상기시키고 있어. 혼자 등산하는 등반객들한테 얘가 그러니까 A가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 to 부정사 이렇게 나왔잖아. 이해돼? 좀 알려라. 네 혼자 등산하려면 좀 알려.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려라. 뭘 알리냐면 너의 그 계획된 경로를 좀 알려라. 나 도봉산 어느 그 밑에 등반로에서 어느 봉까지 올라갈 거야. 한 2시간 동안 할 것 같아. 좀 알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inform A of B입니다. inform A of B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A에게 B를 알리다. A에게 B를 알리다. 그래서 여기 오브가 나온 거죠. 그들의 계획된 경로를 좀 알리라고 그렇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and 세모. 얘들아, 여기 to inform에다가 동그라미 1번, to always bring에 동그라미 2번. 다시 to inform이 동그라미 1번, to always bring이 동그라미 2번이야. 야, 니네 그 계획된 경로 좀 알려. 네 친구나 부모님한테 좀 알려. 그리고 좀 항상 좀 갖고 다녀. 핸드폰만 갖고 다니지 말고 지도를 좀 갖고 다녀. 핸드폰은 배터리 꺼지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종이로 된 지도를 갖고 다니라고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 형광펜 하겠습니다. To always bring. 얘들아, to 부정사 나왔어. and가 나왔어. 또 to 부정사 이렇게 나왔어.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두 번째 to는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해. 알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생략 가능해? 이 to가 생략이 가능한 거야. 생략 가능. 알겠죠? to 부정사를 and나 but이나 or이나 병렬로 연결할 때 있잖아. 두 번째 to는 생략이 가능하고 동사 원형을 바로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This is Melissa Reynolds. 저는 Melissa Reynolds입니다. From LA로부터 전달해 드립니다. Now back to the studio. 이제 그 스튜디오에 다시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건 방송국 자체가 전국 방송인가 봐. 뭐 CNN이나 이런 전체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뉴스인데 거기서 이제 LA에 나가 있는 그 기자한테 연결해 가지고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사 리놀드가 다시 그 CNN 본사 그 뉴스 기지국한테 마이크를 넘긴 거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Now back to the studio 하고 글이 끝났어요. 오케이. 얘들아, 이 과의 문법 두 개가 뭐라고요? 첫 번째 게 뭐야?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이게 1번. 그 다음에 명사 수식의 과거분사고 얘가 2번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문법에 대해서 좀 해볼 거예요, 이제. 자, 오늘 교재를 안 받은 사람이 있나요? 교재를 이제 펴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여기는 필기한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필기한 필기용 본문이 교재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교재에다 끼워놓고 다녀, 그냥. 나 끼워놓고 다니면 잃어버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옮겨서 필기해 놓으셔도 되는데요. 근데 고생스럽잖아, 옮겨 쓰는 게. 다시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옮겨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끼워놓고 다녀, 알겠지? 자, 거기 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핵심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누구야? 너? 너 에어컨 바로 밑에 앉았어, 지금. 한 24도로 올려볼게. 잠깐만, 이거를 끄고, 에어컨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거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 끄자, 그냥. 껐다가 더우면 또 켜겠습니다. 얘들아, 일과의 핵심 문법이라는 거를 찾아서 좀 펴보세요. 일과의 핵심 문법. 요겁니다. 제목이 핵심 문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타이틀을 내가 수정했는데 문법 드릴 자료가 아니고 이 핵심 문법입니다. 우리는 핵심 문법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교재에는. 자, 첫 번째 문법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라고 나왔어요. 뭐 다 아는 내용 나옵니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 쓰이며 대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해, 얘들아. 여기 형광펜 또는 밑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 생략할 수 없다. 없으며 앞에 컴마를 붙여서 사용한다. 그 다음 밑에 밑줄 또는 형광펜. 사물뿐만 아니라 문장의 일부나 전체를 선행사로 삼을 수도 있다. 밑에 밑줄.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컴마를 찍은 다음에 that을 쓰면 대부분 틀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주어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 삽입이 이렇게 들어가. 주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삽입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있잖아. 여기 삽입 전체가 컴마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선행사를 대시 꾸미는 형태로 이렇게 쓰인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hat 앞에 컴마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 이건 안 나올 거예요. 약간 고등학교 2학년 이상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that 앞에 컴마를 써도 된다. 이 대시 맞는 거다. 하나 적어놔라, 얘들아. 이런 모양 하나 그려놓으세요. 삽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컴마 찍고 대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컴마 왜 찍는 거야, 근데? 컴마 안 찍은 거랑 찍은 거랑 의미가 비슷한 경우도 많잖아. 컴마 왜 찍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 나는 그렇던데. 굳이 저 컴마 왜 찍는 거지? 그냥 컴마 안 찍어도 의미가 똑같은데. 이런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봐봐, 얘들아. 컴마를 안 찍으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아. 뭐 이런 겁니다. 내가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그녀가 버려버렸어.
얘들아, 봐봐. 지금 이건 컴마 없지? 컴마 없으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꾸며야 되거든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나는 그녀에게 보냈다. 뭘 보냈냐면 그녀가 버려버린 편지를 그녀에게 보냈다는 뜻이 돼버려.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 컴마를 찍는 순간 해석이 어떻게 되냐 봐봐. letter 이렇게 나오고 컴마 딱 찍으면 편지를 보냈어. 그리고 그 편지를 그녀가 버려버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 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그 다음 동작이 나오는 거야. 컴마를 찍으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컴마를 찍어야지만 의미가 이런 부가적인 의미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마 찍고 쓰는 계속적인 관계대명사라는 용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케이. 교과서 예문을 한번 보세요. 밑에. A recent forest fire had destroyed some signs. 최근의 산불이 약간의 그 표지판들을 파괴해버렸고 그것이 그가 뭐하도록 유발했어요? 잘못된 방향의 잘못된 길에 접어들도록 유발해버린 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 컴마 찍고 위치가 나오지?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and 다음에 앞문장 전체 내용 해갖고 it으로 바꿀 수 있어. 바꿔보세요. 이 it은 뭐다? 앞문장 내용 전체입니다. 그 밑에 문장 한번 볼까? I woke up to my alarm. 나는 내 알람 소리에 깨어났는데 which also woke up my dog. 그것은 역시 나의 개도 깨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그 밑에 있는 which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얘도 마찬가지로 and it으로 바꿀 수 있어. 근데 이때 it은 뭘 받은 거야? 앞문장 전체를 받은 게 아니라 이건 my alarm을 받은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컴마를 찍은 다음에 which가 나오면 이 which는 뭐뭐를 받을 수 있냐면 1번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 앞문장 내용의 일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3번 앞문장 내용 전체. 앞문장 내용 전체를 받을 때는 앞문장 내용의 일부나 앞문장 내용의 전체를 받을 때는 뭐 취급해야 되냐면 단수 취급해야 돼요. 얘들아 밑에 practice 1이 있는데 이거 틀린 부분 고치기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봐봐. Daniel finally completed his novel. 데니엘은 마침내 그의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에 관한 거였냐면 Brave Heroes Adventure. 용감한 영웅의 모험에 관한 것이었어요. 뭐가? 그의 소설이 용감한 영웅의 모험에 관한 거였잖아. 그치? 그의 소설을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럼 what은 못 써. what은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거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which로 바꿔야지. 그 다음 그 아이는 갔습니다. 박물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그들에게. 그 아이들이 박물관에 갔는데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뭐가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 그 아이들이 박물관에 간 것, 그것 전체가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잖아. 그럼 이건 앞문장 전체를 받은 거야. 이렇게. 얘도 뭘로 바꿔? which로 바꾸면 되죠. The singer's concert, 그 가수의 콘서트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실망이었어요. 그의 팬들에게. 그 가수의 콘서트가 취소된 것 전체를 뭘로 받은 거야? 그것을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럼 얘도 뭘로 바뀌면 돼? which로 바뀌면 된다. 얘들아, 이거 있잖아. 밑에 요 연습 문제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이건 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구문 형태 이래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를 사용하여 선행사의 부연 설명을 추가하는 것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며, 선행사는 컴마 앞에 명사구 또는 앞절 전체가 될 수 있다. 이걸 다 설명했죠. 단 대신 계속적인 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예문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포인트 2에 한정적인 용법과 계속적인 용법이 나와 있는데, 한정적인 용법은 컴마 없는 거, 컴마 없음. 계속적인 용법은 컴마 있음. 이렇게 다른 거야, 그냥. 별로 볼 내용 없습니다. 시간만 아까워요, 이거 보면. 자, 밑에 웜업을 한번 봐봐.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얘들아. 다음 문장을 읽고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필요한지 OX로 표시하시오. 잘 보이나요? 내가 어제 본 영화는 감동적이었다. 봐봐. 영화인데 내가 어제 본 영화 이렇게 바로 꾸며야 되잖아, 앞에 내용을. 그러니까 이건 컴마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X. 내 노트북은 고장이 났는데 이미 컴마가 보여. 그리고 그것은 매우 비싼 것이었다. 내 노트북인데 그것은 고장이 났는데 그건 매우 부가적인 설명이잖아. 내 노트북이 고장났다라는 게 원래 본 내용이고 그게 매우 비싼 거라는 건 부가적 설명이니까 여기 컴마 이렇게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컴마가 필요해요.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험에 이게 컴마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얘들아. 그래서 이 페이지 연습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얘들아, 이거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고 빨리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쉬겠습니다. 자, 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심지어 이 과목에서 수업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요? 네. 애들 많이 놓고요, 아니면? 아니요. 이런 의문 있었죠, 203호에. 없어져 버렸어요. 대박이다. 예. 사진지 엄청 오래됐는데 예.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원장님이 한번 찾았잖아요. 네. 아, 다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와. 자, 풀어볼게요. 그녀는 keep 다음에 ing 원형 계속 뭐뭐하다야. 계속 뭐뭐하다. 내 메시지를 계속 무시해요. 계속 일십을 해. 근데 그 메시지가 나를 언짢게 한 거야. 그녀가 내 메시지를 계속 무시하는 그 행동 자체가 나를 언짢게 한 거야. 그 행동 자체가 나를 언짢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앞문장 내용 전체가 나를 언짢게 하는 거잖아. 앞문장 내용 전체를 받으려면 which를 써야 되는 거야. 당연히 who는 안 되고요. who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2번입니다. I met an old man. 나는 올해 어떤 노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한테 줬는데 약간의 그 유용한 충고를 주었습니다. 나한테 유용한 충고를 준 거는 내가 노인을 만난 그 행동 전체야 아니면 그냥 노인이야? 노인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who를 써야 돼. 알겠어 얘들아? 자 그럼 봐봐. 여기 보세요. 이 which는 접속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라고 하면 and is로 바꾸면 되는 거고, 여기 이 who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라고 하면 뭘로 바꿔야 돼? and he로 바꿔야지. 오케이? and he. 할 수 있죠? 응. 아, 너네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지?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얘들아.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진짜. 뭐라고 했어?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 알겠지? 할 수 있어야 되면 3번 보세요. 우리 엄마인데요, 그 사람이 아주 요리를 잘하는데 당연히 후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계속적인 용법이죠. 만들어줬습니다. 맛있는 저녁을요. 4번이요. 그는 그의 짐을 잃어버렸어요. 러기지 짐이야. 그리고 그것이 포함했는데 그의 모든 중요한 소지품들이요. belonging 소지품입니다. 포함하다. 그의 중요한 소지품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뭐가? 그의 러기지가 그랬다는 거죠. 그치? 러기지는 사물이니까 which.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면 and i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봐봐. 과학자들은요, 발견했어요. 이 약을 발견한 과학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약을 발견한 과학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과학자 사람이니까 which는 못 쓰고 대신에 who를 써야지. 그지? 얘가 주어잖아. 그 과학자가 뭘 받았다? 노벨상을 받았다. 봐봐. I met a man. 나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 who loved my sister. 내 여동생을 사랑했던 남자를 만났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 who my sister loved 이렇게 합시다. 그럼 봐봐. 얘는 기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얘는 다른 거야. 얘는 어떤 관계대명사냐면 여기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지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알죠? 그럼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겠지. 맞잖아. 모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and 다음에 뭘로 바뀌는 거야? and he로 바뀌어? and he 이렇게 해요? and he my sister loved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and he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 he가 어디로 가야 돼? 일로 와야지. 일로 끝으로 힘으로 와야지. 힘. 알겠어? 힘 이렇게 와야지. 그래서 이때는 이 접속사랑 대명사가 합쳐져 갖고 뭐가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무조건 그냥 and 다음에 it, and he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and 한 다음에 목적격으로 저기 뒤로 던져야 될 때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응, 오케이. 5번까지 했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7분 쉬자, 얘들아.